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학과 교수 이철순입니다. 성인 ADHD 치료들 중 약물 치료 이외의 치료 방법을 비약물 치료라고 하는데요. 비약물 치료들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학적 근거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비약물 치료로서 정신학적 교육, 인지행동 치료, 마음챙김 기반 심리치료, 뉴로피드백, 작업기억 훈련 등에 대하여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이고 대표적인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약물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들은 매우 다양한데요. 우선 기존 약물 치료와 함께 사용하게 된다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중에 치료 부작용이 있거나 치료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있더라 하더라도 부족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접근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상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증상일 때는 약물 치료 시작 전에 이러한 접근을 먼저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수정하도록 도움으로써 적응적이고 대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어 직장이나 대인관계에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치료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다양한 정신과적 영역에서 효과가 증명되고 있는데요. 성인 ADHD를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성인 ADHD의 부주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 등의 증상에 대한 행동적 개입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감소시키고 합리적이고 적응적인 행동을 이끄는 치료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행동 치료는 시간관리 및 공간정리와 함께 다양한 핵심 증상, 즉 주의력, 충동성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ADHD 증상과 함께 나타나기 쉬운 불안, 우울, 좌절, 분노, 기분 저하, 수면, 물질 남용 등의 증상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계속 확장 및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가상현실 및 메타버스 기술들과 접목되어서 앱이나 게임 등의 형태로 시도되고 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마음챙김 영역과 연결되어 새로운 3동향 인지행동 치료, 즉 수용전념 치료나 변증법적 행동 치료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지적 재구성을 강조하는 기존 인지행동 치료는 생각의 내용에 대해 반대되는 증거를 수집하고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생각을 통해 행동 변화를 이끌게 됩니다. 반면에 마음챙김 기반 인지행동 치료는 생각, 감정, 신체 감각 등에 대하여 관찰하고 집중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수용하고 거리를 두어서 다양한 행동 개입을 통해 자신에게 가치 있고 합리적인 행동 선택을 하게 하는 치료입니다. ADHD를 가진 성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 부분은 개인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먼저 어떤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영역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ADHD를 가진 성인은 주의력, 기억력, 시간관리, 실행기능, 문제 해결 능력, 충동성, 사회적 관계 등의 영역에 반복해서 어려움이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2차적인 심리적인 문제, 즉 불안, 분노, 기분 저하, 수면, 물질 남용 등의 영역에서도 증상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별로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점이 발견되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 관리와 연결되는 항목은 실행기능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실행기능이라는 것은 일상생활과 학습에서 필요한 다양한 문제 해결 및 적응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각의 과정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실행기능 향상과 연관된 자기관리로서 전략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매일 시계를 착용한다든지 일정 관리를 수첩에 기록하기, 규칙적인 수면 습관 지키기, 약속 시간 지키기, 일상적인 과제 완수하기, 장기적인 프로젝트 계획하기, 시간 안배와 관리를 조직화하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얘기 나누면서 이러한 각각의 영역별로 개인의 결함과 장점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후 이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세우고 맞춤 치료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관리는 ADHD 환자의 치명적인 약점이면서 인지행동 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시간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미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하기 싫고 지루한 일들을 실제보다 더 빨리 끝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간관리 목표는 자신의 시간을 적절하게 구조화하고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성공에 대해 스스로 보상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 일의 중요도, 늦을 경우 예상되는 영향 및 결과들을 기록해보고 하루 중 시간 및 활동 계획을 세워보는 활동 일지를 수첩에 적도록 하고 항상 소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시작하기 너무 어렵다면 개인별로 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 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완성하는 것들은 시각화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 보상 목록도 만들어서 실제 보상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방해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실행을 방해하는 전화기나 인터넷, TV, 어지럽고 산만한 주변 환경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건 정리도 흔히 겪는 어려움인데요. 자신의 공간 내에서 물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공간 조직과 관련 중요한 것은 물건을 두는 장소를 정하고 그 자리에 그 물건이 계속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은 쉬운데 실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정리를 잘하려면 원칙을 만들고 물건을 정해진 장소에 두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물건을 둘 장소로는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쉬우며 보기에 깔끔한 장소가 좋습니다. 새로운 물건이 생기면 앞으로 어디에 둘지 분류해야 합니다. 물건을 사용하고 난 이후 제자리에 놓는 일은 분명 지루하고 짜증날 수 있지만 습관이 되고 나면 앞으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정한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여서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행동의 결과나 이러한 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보상 등을 통해서 본인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이러한 긍정적 행동이 반복되고 계속 진행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학과 교수 이철순이었습니다.